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올가을 학교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확자의 대다수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실내에 있는 경우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원 의원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수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로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사재기 대란까지 발생해 새치기로 인한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8,534명, 사망자는 78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186명, 사망자는 41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428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65명,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올 가을까지는 학교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CNN 인터뷰에서 가을에 학교를 완전히 개방하고 주 5일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의 의견에 동의하냐는 앵커 제이크 테퍼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도 학교가 주 5일 전면 재개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가을까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완전 접종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선 CDC의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CDC가 백신을 맞은 경우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승리 선언이라기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근원적으로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상화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섣불러 승리를 선언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대면 수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교사 노조도 올 가을 학기 등교 수업 재개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을 거부한 지 1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인 미국 교사연맹 레인 와인가튼 회장은 어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학교가 문을 열고 주 5일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 상황으로 볼 때 올가을에 공립학교의 문을 전면 재개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면 수업 재개가 위험이 없진 않다면서도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의 조치로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인가튼 회장은 그동안에는 대면 수업을 원하지만 안전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했다가 백신 접종이 가속화한 올 봄부터 부분적으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주 5일 등교 재개가 교육 정상화와 학생 정서 발달은 물론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정상화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올 가을에는 주 5일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 역시 9월에는 모든 학교가 종일 대면 수업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를 발표했죠. 그런데 전염병 확자의 대다수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실내에 있는 경우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염병 확자 대다수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는 실내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1년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전염병 확자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타인과 실내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26%는 특정 환경에서 계속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6%, 1년은 29%로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어도 1년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한 셈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였고 응답자의 5%만 올 여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콘서트나 시위같이 군중이 많이 몰리는 야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률이 바이러스 전파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한 허위 정보가 사람들이 백신을 불신하게 된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하루 340만 회로 정점을 기록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 8일 200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되는 데는 SNS를 통한 허위 정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걸러내려는 조처를 해왔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말 백신에 대한 정보 검색 시 신뢰성 있는 백신 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언론 프로젝트에 $300만 규모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너무 늦게 조처를 했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는 지속해서 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소셜 네트워크와 질병 상관성 연구자인 케일라 델라 헤이는 특정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스 이스턴대 데이빗 레이저 교수도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허위 정보를 받아들이고 백신 접종에 회의적으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종보다 백신난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팬데믹을 근본적으로 종식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국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못지않게 저개발 국가의 백신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성인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상황에서 전 세계 백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미국이 백신 양극화를 도외시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소장 등 상당수 전문가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저개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양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애틀 아동병원의 제닛 잉런드 교수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보관이 필수적이어서 저개발국에는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만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근본적 팬데믹 종식을 위해선 청소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바이러스 취약층인 성인 접종에 우선 집중해야 하고 해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 의원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습니다.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 4명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및 롬리 동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오는 21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서도 계속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이튿날인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노던 캘리포니아에서는 80대 아시안 남성을 상대로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세와 17세 청소년이 용의자로 지목돼 어제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던 캘리포니아 샌 린드로 경찰당국은 지난 10일 아시아계 남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각각 11세와 17세 남자 청소년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샌 린드로에서 80세 아시아계 남성을 상대로 한 폭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은 피해 남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스마트워치를 빼앗았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CCTV에 당시 모습이 담겼는데 직접 폭행을 저지른 인물이 2명이고 이후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가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감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 중 11세 소년은 지난 10일 오클랜드에서 탈취된 차량을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폭행 사건에 인종적 동기가 작용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로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사재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는 새치기를 하려던 사람 때문에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포스트와 ABC 방송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에 있는 나이트데일의 한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으려는 긴 차량 행렬 사이로 한 여성의 차량이 끼어들며 접촉사고가 발생해 격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름을 넣기 위해 대기하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면 여성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의 남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성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여성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미 최대의 송유관 운영사이자 동부연료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하면서 휘발유 품귀 사태를 우려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20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난투극 중 여성은 주먹을 휘두르고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여성은 몸싸움을 벌이다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됐고 남성은 티셔츠가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이며 곧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무력 분쟁과 사회 불안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가자 지구는 물론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남부 및 중부 지역에 걸쳐 로켓포 공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테러, 사회 불안과 무력 충돌 등을 이유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각각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된 이스라엘에 대해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췄지만 무력 충돌이 격렬해지자 사흘 만에 다시 이를 상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 주요 항공사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12일에서 13일 뉴욕 JFK공항과 이스라엘 텔아비브 간 항공편 6편을 취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여행 연기를 발령해 추가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해 1932년 완성한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1억 34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크리스티 측은 작품의 최종 호가는 9천만 달러지만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판매가는 1억 340만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로 136cm, 세로 114cm인 이 작품은 마리 테레즈를 그린 일반적인 피카소의 화풍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본회의를 열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 뉴욕시 식당과 카페 등 외식 서비스 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장애 등의 이유로 꼭 필요로 하는 손님에 한해서만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고 분해 가능한 소재로 된 빨대 사용을 확대해 뉴욕시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쉐이크쉑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들고 나와 뉴욕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으면 쉐이크쉑 햄버거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이달 안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햄버거가 제공됩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12일 요양원 거주자들이 자신의 방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거주자는 요양원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외 미용사 등 필수 직원이 아닌 이들의 요양원 입장도 허용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 전체 요양원 거주자의 82%, 지구원은 58%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